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는 화려한 예식장,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낯선 노신자. 이 결혼 잠시 멈춰야겠습니다. 차콜색 양복의 박준호가 마이크를 잡고 선언하는 순간 죄송해요. 이 결혼 할 수 없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민수의 절규가 예식장을 가르고 하객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해요. 정희의 심장이 얼어붙는 그 순간 40년 전 묻어둔 첫사랑의 이름이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반 서울 강북의 오래된 주택가에 첫 번째 가로등이 꺼져갑니다. 골목길 모퉁이에 자리 잡은 윤혜어 간판 아래로 60대 후반의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미용실의 문손잡이는 그녀의 손에 익숙하게 맞아떨어졌죠. 정희는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의식처럼 미용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의자들을 제자리에 맞추고 거울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인사를 건넸어요.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세면대 위에 놓인 수건들을 정리하고 파마 기계들의 전원을 하나씩 켜가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정희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하고 능숙했습니다. 가위를 드는 손, 빗을 잡는 손, 헤어드라이어를 움직이는 손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익숙했죠. 이 작은 미용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손보았을까요? 동네 아주머니들의 파마부터 학생들의 커트까지, 젊은 세댁들의 웨딩 헤어부터 할머니들의 염색까지. 이곳을 거쳐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7시를 가리킬 무렵 골목 건너편에서 장사를 준비하던 순덕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희 언니 벌써 나왔네. 민수 결혼식이 이제 일주일 남았다며? 정말 축하해요. 고마워요, 순덕아. 우리 민수도 이제 어엿한 신랑감이 되었네요. 정희는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이 올라왔어요. 혼자서 키워낸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린다니 어머니로서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서연이라는 아가씨가 참 예쁘더라고요. 성격도 착하고 민수가 복받을 일이에요. 순덕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가 안정된 가정을 꾸리면 나도 이제 편히 숨 쉴 수 있겠지.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길고 힘들었던가요? 때로는 미용실 일이 끝난 후 깊은 밤 혼자 앉아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IMF가 터졌을 때는 손님이 끊어져 한 달 내내 라면으로만 끼니를 때운 적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민수만 잘 키우면 돼. 그것만 잘하면 되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었어요. 아침 8시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 여사였어요. 정희야, 민수 결혼 정말 축하한다. 서연이라는 아가씨가 참 예쁘더라. 복받을 일이야. 고맙습니다, 김 여사님. 저도 며느리 복이 있나 봅니다. 정희는 김 여사의 머리를 감기며 답했어요. 연신 이어지는 축하 인사에 정희는 일일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두 번째 손님인 박 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고, 민수 어머니. 결혼식 준비하느라 얼마나 바쁘세요? 신부가 교사라며? 정말 좋은 며느리 만났네요.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정희는 파마를 말아가며 대답했습니다. 손님들과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오늘따라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일렁였어요. 오전 내내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손님들의 머리를 손보며 연신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를 공허함으로 채워지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파마가 참 잘 나왔네요. 오전 마지막 손님이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오래 해봐서 그래요. 30년 넘게 하다 보니 손님들 머리카락 성질을 다 알겠어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자꾸만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1990년대 초반 IMF를 버텨낸 그 힘겨운 세월들. 그때 생계를 위해 포기해야 했던 것들. 특히 그 이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박준호. 오랫동안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둔 첫사랑의 이름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어 잠시 휴식을 취하던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민수 결혼을 앞두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묘한 감정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미용실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신랑의 어머니라는 소문이 퍼져서인지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하러 들렀어요. 정희는 바쁜 손길 사이사이에도 계속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정희 언니, 민수가 정말 효자네요. 어머니 혼자 키워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 오후 첫 손님인 최 여사가 말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없이 자라서 늘 마음이 아팠어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정희는 미용실 정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거울을 다시 한번 닦고 의자들을 제자리에 놓으며 내일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걸까요? 결혼식을 엿새 앞둔 저녁, 정희는 미용실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오늘 하루 종일 받은 축하 인사들을 떠올렸어요. 모두들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왜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특히 오늘따라 자꾸만 옛 기억들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희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민수는 아직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벽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 속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1980년대 대학 시절 기억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때 정희는 20살이었습니다. 문학을 좋아하던 순수한 여대생이었죠. 그리고 그 시절 만난 박준호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경영학과 2학년이던 준호는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하던 모범생이었습니다. 둘은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어요. 정희가 읽던 책을 준호가 우연히 빌리고 싶어 했던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와 함께했던 캠퍼스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 산책,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시간들, 학교 뒤편 작은 카페에서 나눈 진솔한 대화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1990년대 초반 집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어머니가 병에 걸리셨죠. 정희는 학업을 포기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때 준호는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준호와 현실에 발목 잡힌 자신 사이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회사 정장 차림의 아들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32살 어엿한 성인이 된 아들이지만 정희 눈에는 여전히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고생했구나. 저녁은 먹었니? 정희가 일어서며 물었어요. 회사 근처에서 동료들과 간단히 먹었어요. 엄마는요? 나도 미용실에서 김밥으로 때웠어. 평범한 일상 대화였지만 오늘따라 민수의 얼굴에서 무언가 피곤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결혼 준비 때문에 힘들지?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서연이가 거의 다 알아서 해주고 있어서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아들의 얼굴에 스며든 행복한 미소를 보니 정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서연이 참 착한 아이더라. 너 같은 남자를 만나서 복이 많은 거야. 정희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답했어요. 엄마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연이도 엄마를 정말 좋아해요. 자기 친어머니처럼 편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정희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어요. 민수의 결혼식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식장도 예약했고 신혼여행 계획도 세웠죠. 혼주 예복도 마쳤고 패백 준비도 끝났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걸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정희는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이 대학 캠퍼스를 걷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20살 정희의 모습이었죠. 하얀 블라우스에 네이비 치마를 입은 채 도서관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희야. 돌아보니 박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때의 준호는 정말 젊고 활기찼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책가방을 맨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어요. 준호야. 꿈속에서 정희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는 뛰어와서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같이 도서관 갈까? 그의 따뜻한 손길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모든 걱정을 잊고 행복했어요. 정희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그 사람 꿈을 꾸는 걸까요? 40년 가까이 잊고 살았던 기억인데 아들의 결혼을 앞둔 이 시점에 왜 이렇게 선명하게 떠오르는 걸까요?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을 한 잔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냉장고에 붙어 있는 민수와 서연의 웨딩 사진을 보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정신 차려, 윤정희. 민수 결혼 앞두고 무슨 딴 생각이야.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꿈 때문인지 마음이 계속 어수선했거든요. 거울을 닦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오늘은 정말로 마음을 비우고 아들의 결혼만 생각하자고요. 하지만 하루 종일 그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큰 변화가 곧 일어날 것만 같았어요. 오후 3시쯤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서연이었어요. 예비 며느리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하다니 무슨 일일까요? 여보세요, 서연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뭔가 떨리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치 큰 고민이 있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내일 결혼식 전에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결혼식 전날에 이런 식으로 만나자고 하다니 분명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인데 전화로는 안 되니? 정희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전화로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니께 꼭 직접 말씀드려야 할 일이에요. 전화를 끊은 후 정희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이 온몸을 감쌌어요.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신부가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정희는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서연과의 통화가 계속 마음에 걸려 제대로 잠들지 못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화창했어요. 결혼식 날씨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전혀 맑지 않았어요. 오늘은 우리 민수 결혼하는 날이구나. 정희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어머니로서 아들의 결혼식에 기쁨만 가득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아침 7시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잠이 안 와서 그래. 너는 잘 잤니? 정희가 물었어요. 민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정말 잘 잤어요.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요. 아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정희의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래, 오늘은 민수의 날이야. 내가 이렇게 어두운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아들을 위해 기뻐해야지. 그래, 우리 민수 정말 멋진 신랑이 될 거야. 오전 10시 정희와 민수는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웨딩홀이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와 우아한 꽃장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고 축하의 인사가 이어졌어요. 정희야, 축하한다. 민수 어머니, 정말 좋은 날이네요. 동네 이웃들과 친구들이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정희는 일일이 인사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서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신부다운 기쁨보다는 긴장과 불안이 역력했어요. 어젯밤 전화에서 느꼈던 그 떨림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정말 예쁘다. 정희가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 말했어요. 서연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야? 어젯밤부터 계속 이상하더니.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오후 2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하객들이 기립했어요. 신랑 민수가 먼저 입장했습니다. 깔끔한 턱시도를 입은 아들의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정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 정말 내 아들이 결혼하는구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 시작되었는데 서연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사회자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예식장 뒤쪽 문이 열리며 낯선 노신사가 나타났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차콜색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외모에 품격 있는 분위기를 풍기는 분이었어요. 정희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그 걸음걸이,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모습은 여전히 정희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박준호.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는 정말로 박준호였습니다. 정희의 첫사랑이자 40년 전 헤어진 그 사람이었어요. 왜 그가 여기에 있는 걸까요?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준호는 예식장 앞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하객들은 모두 그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신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부 아버지? 서연의 아버지가 박준호라는 말인가요? 준호는 마이크를 받아들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품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결혼을 잠시 멈춰야겠습니다. 예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하객들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재단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신부 대기실에서 서연이 나왔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 결혼 할 수 없어요. 예식장이 완전히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래?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민수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해? 서연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민수 오빠. 저 정말 죄송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어요.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리고 갑작스럽게 무산되는 아들의 결혼식.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어요. 민수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민수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준호와 서연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웅성거림과 수군거림이 예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희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도 정희를 발견했는지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4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예식장이 텅 비어갈 무렵 정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떠났고 화려했던 웨딩홀은 순식간에 을씨년스러운 공간이 되었어요. 바닥에는 축하용 꽃잎들이 흩어져 있었고 신랑 신부가 서야 할 제단만이 공허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턱시도 차림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행복한 신랑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 같았습니다. 서연은 아직도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신부 대기실 근처에 서 있었어요. 눈물로 화장이 번진 얼굴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웨딩드레스가 오히려 더욱 처량해 보였어요. 그녀도 이런 상황을 원했던 것은 아닐 텐데요. 준호는 예식장 한쪽 구석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콜색 양복을 입은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당당해 보였지만 어깨가 조금 처져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을 벌인 것이 그에게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희는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40년 만의 재회였지만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가까이 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때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품격과 카리스마는 그대로였습니다. 준호야. 정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준호는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따뜻했어요. 정희. 준호도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이렇게 다시 볼 줄 몰랐네.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나도 그래. 정희가 답했어요. 하지만 왜 여기 있는 거야?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내 딸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서연이. 우리 서연이가 내 아들과 결혼하려던 신부였어. 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40년 전 헤어진 연인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다니.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 잔혹했어요. 그럼 서연이가 당신 딸이라는 말이야? 그래.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되었어. 신랑 어머니가 윤정이라는 걸 알고. 혹시 싶어서 알아봤더니 정말 너였더라고.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이 결혼을 막을 수밖에 없었어. 정희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서연의 불안한 전화, 오늘 아침에 긴장된 표정, 그리고 결혼식장에서의 갑작스러운 파혼 선언까지 모든 것이 이 때문이었구나. 하지만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 왜 결혼식 당일에 이런 일을?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말해? 4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애들 결혼 못하게 하겠다고? 그때 민수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엄마, 대체 이게 다 뭐예요? 신부 아버지가. 엄마 옛사람이라니.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40년 전의 사랑 이야기를, 젊은 시절의 아픈 이별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민수야. 엄마,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준호가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내 어머니와 나는 대학 시절 연인이었어.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헤어지게 되었지. 그것도 40년 전 일이야.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의 아픔이 묻어 있었어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와 준호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럼 서연이와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민수의 절규가 텅 빈 예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정희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과거 때문에 아들이 이런 고통을 겪게 되다니. 민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이런 상처를 줄 줄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서연이는 어디 갔어요? 왜 갑자기 결혼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민수는 서연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녀는 이미 예식장을 떠난 후였어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이도 많이 괴로워했어. 하지만 이 결혼은 정말 어려울 것 같구나.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요? 민수가 따졌어요.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잖아요. 정희는 1990년대 초반을 떠올렸습니다. IMF 시절 아버지의 빚과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호와 헤어져야 했던 그 시절을요. 생계를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미용사가 되었던 것, 준호가 유학을 포기하고 지방 대학 교수가 된 것까지. 민수야, 앉아라. 엄마가 다 이야기해 줄게. 정희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민수는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와 준호 아저씨는 대학교 2학년 때 만났어. 정말 순수하게 사랑했지. 하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어. 할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할머니가 병에 걸리셨거든. 엄마는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해야 했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준호는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고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했지. 민수는 조용히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그래서 헤어진 거예요? 그래. 서로를 사랑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어. 준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유학을 포기하고 지방 대학에 자리를 잡았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어.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어요.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예식장에서 나온 후 정희와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민수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정희는 운전대를 잡은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행복한 결혼식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수가 폭발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이게 뭐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턱시도를 입은 채로 거실에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였습니다. 민수야, 진정해. 엄마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정희가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연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야 해요? 정희는 아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과거가 아들의 현재를 이렇게 망쳐놓다니. 민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저한테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평생 어머니를 존경하며 살아온 민수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원망스러웠어요. 정희는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말해? 40년 전 일을 어떻게 내게 말하겠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니? 민수는 턱시도 재킷을 벗어던지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서연이와 헤어져야 하는 거예요? 절박한 목소리였어요.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어보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서 있었어요. 정희야, 무슨 일이야? 결혼식이 갑자기 취소되었다던데? 순덕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그냥 급한 사정이 생겨서 그래. 정희가 애매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정인데? 혹시 신랑 신부가 싸웠어? 아니면 양가 어른들이 반대하신 거야? 정희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40년 전 연인의 자녀들이 결혼하려다가 무산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할게. 아주머니들이 돌아간 후 정희는 민수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이야기 좀 들어봐.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가 왜 그때 준호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자세히 말해줄게. 정희는 1990년대 초반으로 기억을 되돌렸습니다. 엄마가 20살 때였어. 준호와는 대학교 도서관에서 만났지. 같은 책을 빌리려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어. 정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때의 달콤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사랑했어. 캠퍼스를 같이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지. 준호는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유학을 꿈꾸고 있었어. 정희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어요. 엄마는 문학을 좋아했고 작가가 되고 싶었어. 민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런 젊은 시절이 있었다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럼 왜 헤어진 거예요? 할아버지 사업이 망했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지. 그때가 IMF 직전이었어. 온 나라가 어려웠지만 우리 집은 특히 심했어. 정희의 목소리가 어두워졌어요. 할머니까지 병에 걸리셨고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어. 엄마는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해야 했어. 정희는 그때의 절망스러웠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준호에게 어떻게 말해? 나랑 사귀면 고생만 하게 될 거라고? 유학 꿈도 포기하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라고?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그냥 연락을 끊었어. 준호가 아무리 찾아와도 만나지 않았지.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 정희가 고백했어요. 준호는 나중에 유학을 포기하고 지방 대학 교수가 되었다더라. 민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희생을 이해하면서도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럼 지금 서연이와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 민수야. 정말 모르겠어. 정희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 시선이 어떨까봐 걱정이야.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서연이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젖어 있었어요. 서연아,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민수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 네, 집에 있어요. 아빠랑 이야기 좀 했어요. 서연이 답했습니다. 오빠,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정희는 아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민수야, 그건. 엄마, 저희가 사랑하는데 왜 포기해야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정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민수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희 둘만 행복하면 되잖아요. 젊은이다운 당당함이었어요. 서연도 전화 너머로 말했습니다. 오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님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막을 이유는 없잖아요. 두 젊은이의 의지가 확고했어요. 정희는 아들과 서연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과거의 아픈 사랑이 새로운 사랑을 막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젊은이들의 말처럼 과거는 과거로 두고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 친척들의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의 마음까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결혼식이 무산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미용실을 열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와 결혼식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희야, 민수 결혼식 어떻게 됐어? 갑자기 취소되었다던데 무슨 일이야? 그냥 양가에서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정희는 애매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동네는 이미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랑 신부가 싸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집안 반대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정희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박준호였어요. 내일 오후 3시 한강공원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바라보았어요. 40년 만에 받는 그의 연락이었습니다.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만나지 말아야 할까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준호와 이야기해야 했어요. 민수와 서연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알겠습니다. 내일 3시에 뵙겠습니다. 정희가 답장을 보냈어요. 그날 밤 민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다들 물어봐요. 결혼식이 왜 취소되었냐고. 민수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힘들지? 정희가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도 학교에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동료 선생님들이 계속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젊은 두 사람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니. 민수야, 내일 준호 아저씨와 만날 예정이야.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해결 방법이 있을지 모르니까. 민수의 눈에 희망이 번뜩였어요. 정말요? 그럼 저희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 일단 이야기해 봐야지. 정희가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었어요. 준호가 그렇게 단호하게 결혼을 막았는데 쉽게 마음을 바꿀 것 같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정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으니 멀리서 준호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차림이었고 걸음걸이도 당당했어요. 기다렸지? 준호가 정희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나도 방금 왔어요. 정희가 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40년 만에 재회인데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정희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냥 열심히 살았어. 민수 키우느라 바빴지. 정희가 소소하게 답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지냈어? 나도 그냥 지방에서 교수 생활하며 살았어. 서연이 엄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서연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응. 서연이가 10살 때였어. 그 후로 혼자 키웠지. 준호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서연이가 더 소중해. 내 전부거든. 나도 그래. 민수가 내 전부야. 정희가 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운 부모의 마음은 같았으니까요. 그럼 더더욱 우리 애들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호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야. 우리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자녀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그게 뭐가 중요해? 애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그런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 정희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그때 선택한 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 정희가 말했어요.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였을 뿐이지. 가난 때문에,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지. 나도 유학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고,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때문에 지금 우리 애들까지 고생시킬 필요는 없잖아. 정희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용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내 청춘을 탓하며 살았구나. 항상 미안했어. 너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자. 과거는 과거로 두고. 준호도 정희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래,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애들 행복을 위해서라면 감수해야 할 것들이 있겠지. 그의 목소리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럼 우리 애들 결혼 허락해 줄 거야?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는 한참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우리 둘은 앞으로 만나지 말자. 애들 결혼식에도 서로 인사만 하고 말자. 정희는 그 말에 조금 아쉬웠지만 이해했어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사람들이 더 수군거릴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섭섭했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첫사랑과 이렇게 헤어져야 하다니. 애들에게는 우리가 허락했다고 전해줘.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대신 조용히 결혼식을 올리라고 해. 큰 잔치는 하지 말고. 정희도 일어섰어요.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의 감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서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모로서 자녀들의 행복을 우선해야 할 때였어요. 잘 지내, 정희야. 준호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너도 잘 지내. 정희가 답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한 기분도 들었어요. 이제 민수와 서연이 결혼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비록 자신은 준호와 헤어져야 하지만 젊은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며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야. 좋은 소식 있어. 무슨 소식이에요? 준호 아저씨가 너희 결혼 허락해 주기로 했어. 전화 너머로 민수의 기쁜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가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는 거실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준호 아저씨가 허락해 주셨다고요? 민수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기쁨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그래, 정말이야. 너희 결혼할 수 있어. 민수는 즉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나야.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 아버지께서 우리 결혼 허락해 주셨어. 전화 너머로 서연의 놀라는 소리와 기쁨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이에요? 오빠, 정말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려야 해. 큰 잔치는 하지 말고 가족들만 모여서 간단하게 하라고 하셨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어요. 다음 날 민수와 서연은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정말 포기해야 하는 줄 알았어. 서연이 민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어요. 나도 그랬어.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이해해 주신 거야. 민수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어요. 이번엔 정말 결혼하자.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두 사람은 새로운 결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민수 결혼식이 왜 취소되었는지 아세요? 신랑 어머니와 신부 아버지가 옛날 연인이었다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정희는 미용실에서 이런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이미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감수해야 할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우리 민수만 행복하면 돼. 서연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료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서연 선생님 결혼이 취소되었다면서요? 아, 그거 정말 복잡한 사연이 있다더라고요. 서연은 이런 시선들을 견뎌내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의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민수야, 내 이야기 들었어. 정말 드라마 같은 사연이구나. 하지만 너희 둘이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예상과 달리 따뜻한 반응이었어요. 서연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장 선생님이 서연을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서연 선생님, 복잡한 상황인 것 같은데 힘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을 응원해주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민수와 서연은 다시 결혼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조용하고 소박하게 하기로 했어요. 양가 가족들만 참석하는 작은 식당에서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화려한 웨딩홀 대신 따뜻한 분위기의 한식당을 예약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될 거야. 민수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이번엔 정말 결혼해요. 서연도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다시 희망이 가득했어요. 정희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어요. 비록 자신은 준호와 헤어져야 했지만 민수와 서연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 민수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결혼식 전날 정희는 혼자 미용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40년 전 준호와의 이별, 혼자서 민수를 키운 힘겨운 세월, 그리고 이번 일까지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발신자는 박준호였습니다. 내일 결혼식 잘 치르세요. 우리 약속 잊지 마세요. 짧지만 의미가 깊은 메시지였어요. 정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약속 지키겠습니다. 서연이 잘 부탁해요.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내일이면 아들이 정말로 결혼하게 되니까요. 비록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사랑이 승리한 거였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어요. 오늘은 정말로 아들의 결혼식이니까요. 진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머리도 예쁘게 올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수 어머니로서 당당하게 서야지. 식당에 도착하니 서연의 가족들도 이미 와 있었어요. 준호는 정희를 보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사이의 약속대로 인사만 주고받았어요. 서로 말을 섞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결혼식은 정말 조용하고 따뜻하게 진행되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정성이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민수와 서연이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을 보니 정희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구나. 정희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준호도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부모의 마음은 같았어요. 자녀들의 행복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식이 끝난 후 사진을 찍을 때도 정희와 준호는 서로 다른 쪽에 섰어요. 약속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4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져야 하다니. 민수와 서연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희 결혼 허락해 주셔서. 두 사람이 양쪽 부모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희와 준호는 각자 자녀들을 축복해 주었어요. 너희들만 행복하면 돼. 그게 우리 부모들 마음이야. 정희가 말했어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아, 좋은 남편 만났으니 행복하게 살아라. 두 부모의 진심 어린 축복이었어요.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민수는 서연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고 자신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민수와 서연의 결혼식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 햇살이 윤회어 미용실 창문으로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희는 평소처럼 거울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 더 평온하고 정리된 기분이었습니다. 정희 언니, 민수 결혼 정말 잘 됐네요. 단골 손님인 순덕이가 들어오며 말했어요. 조용하게 했다지만 보기 좋더라고요. 처음엔 동네에서 온갖 소문이 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마워요, 순덕아. 우리 민수도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정희는 진심으로 웃으며 답했어요. 아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서연과 함께 안부를 묻는 민수의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했어요. 오후 2시쯤 정희는 잠시 미용실 문을 닫고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하는 일이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생각을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나무가 아름다웠어요. 빨갛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도 후회도 시대도 결국 모두 내 삶을 완성한 이야기였어.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40년 전 준호와의 이별이 그토록 아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민수를 더욱 소중히 키울 수 있었고 지금의 자신이 될 수 있었어요. IMF 시절의 힘겨운 기억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그 시련을 견뎌낸 덕분에 지금의 강한 정의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정의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미용실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어요.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거든요. 차콜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준호였어요. 그도 이 동네를 지나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준호는 윤혜어 미용실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간판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다가가고 싶었지만 둘 사이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미용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발길을 돌렸어요. 그의 뒷모습에서 아쉬움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어떤 평안함도 있었습니다. 서로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정희는 미용실로 들어가 오후 손님들을 맞았어요. 오늘은 특별히 바쁜 날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연달아 찾아왔고 새로운 손님도 몇 분 있었어요.
정희 원장님 솜씨가 정말 좋다고 소문났어요. 새 손님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 해봐서 그래요. 정희는 겸손하게 답하며 손님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손봤어요. 3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했고 인생의 조언도 나누었어요. 저녁 무렵 민수가 서연과 함께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이 밝게 인사했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하는데 뭔가 필요한 거 있으시면 사다 드릴까요? 괜찮아. 너희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와. 정희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그런데 서연아,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니? 아버지는 요즘 텃밭 가꾸기에 취미를 붙이셨어요. 정말 재미있어 하세요. 준호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지만 각자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민수와 서연이 떠난 후 정희는 미용실 정리를 시작했어요. 거울을 닦고 의자들을 제자리에 놓고 내일을 위해 도구들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오늘따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정희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민수는 독립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자신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옛 앨범을 꺼내 보았어요. 민수 어릴 때 사진들, 미용실 개업 당시 사진들, 그리고 맨 뒤쪽에 있던 대학교 시절 사진들까지. 그 중에서 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40년 전의 자신과 준호는 정말 젊고 순수해 보였어요. 그때는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의 사랑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정희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앨범에 다시 넣었어요. 이제는 미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인생의 한 과정이었고 그 과정을 통해 지금의 자신이 만들어진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미용실을 열었어요. 가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실내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네. 정희는 밝게 웃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때 골목 저편에서 준호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멀리서 미용실을 바라보다가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길을 돌려 다른 길로 사라져 갔어요.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도 창문 너머로 그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잘 지내, 준호야.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정말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였어요. 서로의 행복만을 빌면서 말이죠. 오전 첫 손님이 들어오자 정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위를 들고 빗을 잡고 손님과 담소를 나누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를 보냈어요. 민수와 서연은 각자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준호도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제야 진정으로 평안을 찾았어요. 사랑도, 이별도, 아픔도, 기쁨도 모두 자신의 인생을 완성한 소중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거였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적시는 사연이었습니다.